안녕하십니까. 신나는 아빠, 통하는 아빠, 키우는 아빠를 강의한 신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신나는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통하는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키우는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저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저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아빠들의 모습,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저희 세대의 아빠들의 모습. 이분이 제 아버님이고 제 어머님이고 얘는 저는 아니에요. 우리 형인 것 같은데 그럴 때 아빠들의 모습은 이런 거였죠. 그냥 국제시장에 나오는 아빠,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네. 그 영화에 보면 아빠의 모습들이 나오죠. 그 시대의 모습, 아빠의 모습들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식 농사 잘 짓고 사고 없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 그냥 좋은 아빠였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내 이만하면 잘했지, 진짜 힘들었거든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아빠들한테는 사실 자녀들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고 안 치고 밖에 나가서 바람 안 피우고, 그죠? 그냥 자식들 잘 키우고 하면 다 좋은 아빠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버지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막 정말 재밌는 대화를 나눴고 막 이런 기억은 별로 없고 그냥 항상 든든하셨던 아버지, 가끔씩 손잡아주면서 그냥 따뜻하게 손잡아줘서 한마디 던져주셨던 아버지, 뭐 그 정도 기억이고, 그래도 우리 기억 속에는 정말 좋은 아버지, 뭐 이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국제시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지금 아빠 노릇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분들의 말투, 그분들의 행동, 아마 쫓겨날 거예요. 요즘 아빠들은 이런 아빠들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아빠들 보고 아빠 어디 가는지 잘 안 물어봤어요. 그죠? 그냥 아빠 가면 따라가고, 아마 나가면 어디 가시는 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자꾸 물어봐요. 어디가 물어보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데가 아니면 막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러죠. 아빠는 슈퍼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 또 요리 잘하는 아빠 이래요. 미칠 것 같아요. 그죠? 최고봉은 이런 겁니다. 백년손님인가요? 프로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좋은 사위까지 돼야 돼. 좋은 아들 노릇하기 힘든데 좋은 사위까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아빠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은 아빠. 딱 떠오르는 느낌이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시간 내도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아이들과 시간을 가져주고, 뭐 이런 아빠들을 얘기하는데, 저 말 자체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아빠는 누구에게 좋은 아빠. 일부러 그런 말을 하진 않겠지만 도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 아내에게 좋은 남편, 장인 장모한테 좋은 사위. 그게 뭐가 빠져 있냐면 지금 30대 초중반의 아빠들의 존재, 그 아빠들의 행복, 이런 것들보다는 누구에겐가 좋은 아빠가 돼야 되고 좋은 사위가 되는 그 역할들을 끊임없이 요구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 파더 쇼크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나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만들었던 그 방송을 만들었던 김광호 PD가 책에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혼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로 아버지들이 느끼는 혼란은 엄청났다. 우리는 파더 쇼크를 제작하며 많은 아버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의 요구 앞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거예요. 제가 봤던 우리 아버님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였는데,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다큐멘터리를 보고 책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남자 가장은 이런 역할이었다. 밖에 나가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잡아서 그냥 주면 되는 존재. 산업시대에도 밖에 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 버는 가지고 아내에게, 엄마에게 줘서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아버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었다. 근데 지금은 자꾸 양육에 참여해서 좋은 아빠가 되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지금 시대의 아빠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아빠를 본 적이 없는 거야. 배운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하고 고민해요. 요즘 젊은 아빠들을 보면 제가 보면 되게 안타깝고 대견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보면 젊은 아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딱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항상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업고 안고 있었어요. 요즘은 다 아빠들이 이렇게 안고 와요. 그 뭐 먹일 때 보면 다 엄마들이 먹였거든요. 요즘은 다 아빠들이 먹여. 잘 못 먹인다고 옆에서 엄마들이 똑바로 좀 하라고 막 이런 소리 듣는 거 구박받고 이러는 친구들을, 한참 후배들을 보면 야, 너 참 왜 사니?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막 드는 정도로.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진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평가들은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아이들 양육 제도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결과라는 것들이 그런 혼란 속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다들 한 번 정도는 접해보셨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저게 이제 우리 시대 아빠들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녀들은 실제로 아빠들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기에 쓰고, 그것이 막 SNS에 회자되는 거죠. 그리고 아빠들과 엄마들이 맞아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되게 힘든 거야.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아빠들은 고생하고 고민하고 고통받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아. 근데 그 행복하지 않은 아빠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클 수 있을까?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본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1.0 아빠, 전통적인 아버지. 옛날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또 우리가 봤던 아버지를 전통적인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 요구받는 아버지, 좋은 아빠, 친구가 같은 아빠로 요구받는 아빠를 2.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아빠, 신나는 아빠를 아버지 3.0이라고 규정을 해보고 그 아빠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생각해보자. 그게 이제 신나는 아빠, 웃는 아빠의 모습들이에요. 그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막 고민을 해봤죠. 그걸 오늘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나는 아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그러면서 좀 생각해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우리 아이들의 아빠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보고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의 모습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봤을 때 만나는 젊은 아빠들의 모습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로 신나는 아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거, 하면 몰입하는 거, 또 하고 싶은 거, 자꾸 생각나는 거, 이 공통점이 뭘까요? 뭐 게임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취미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한데, 놀이, 그죠? 그것들의 막 공통점. 그리고 좀 드무시긴 하겠지만 책 보는 걸 아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쫙 모아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어. 아무리 재미있어 하는 것도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라고 그러면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놀이도 그렇고, 제가 이제 축구하고 운동하고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지 몰라도 제가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 시켜서 하면 딱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야, 공부 좀 해. 이러면 확 맛이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 노릇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 아빠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와서 좀 쉬다가 잠깐만 쉬다가 이제 좀 애들하고 놀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애들하고 좀 놀아야지 주말에는 막 이러면 확 맛이 가는 거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프들도 마찬가지고 엄마들도 뭐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좀 해줘야 되냐면 남자들이 애 아빠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렇게 이렇게 사사 자극하고 꼬시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아빠들이 압박감을 받고 있어요. 어떤 압박감을 받고 있냐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된다는 압박감을 저희 때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엄마들이 좀 제대로 좀 해라. 나 혼자 낳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면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속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과 재밌는 놀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아이들과 창작놀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천모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강의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분의 창의성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창의성이 개발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재밌는 거, 몰입해서 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자기가 좋아서 막 할 때는 새로운 것들 막 개발하면서 아이들과 놀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맨날 하던 거, 야, 책 읽자. 근데 전혀 재밌지 않게 책 읽어주는 아빠가 책 읽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빠들이 자기가 재밌어서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새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계획하는 것들을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제가 질문할 때 아빠들한테 항상 이런 생각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적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아빠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놀아주는 아빠, 이야기해주는 아빠, 또 가끔씩 나오는 게 돈 많이 벌어주는 아빠.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아빠들이 이런 아빠들로 요구를 받는 거죠. 아이들 좀 놀아줘라. 대화를 좀 해라, 아이들과. 그 다음에 돈 좀 많이 벌어와라. 이런 요구들을 받아요. 그런데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면 좋을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까? 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온 것과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세상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이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또 자기가 애들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미술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음악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보면 잠깐 놀아주고 이렇게 하지만 공부시키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과 좀 다른 모습들을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모습은 잠깐씩은 놀아주고 대화를 하지만 실제로 나처럼 살아라고 막 강요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꿈꾸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로 지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도록 해줘야 돼요. 아빠가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평생 그걸 안 해요. 맨날 놀아주기만 해요.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아름다운 곳, 좋은 곳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빠는 여행을 갈 때 역사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곳. 또 내지는 무언가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좀 그런 장소들로 데리고 가고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좀 다른 거죠. 그런 아빠의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고민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 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해왔고 지금 이제 집에 계신 남편들이 아이에게 어떤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 시대의 아빠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진짜 자라는데 20년 뒤, 30년 뒤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아빠가 도와주고 있느냐, 그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책을 읽어준다? 그 책을 왜 읽어주냐?
자꾸 옆에서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읽어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녀석이 20년 뒤에 정말로 인공지능이나 막 이런 게 태어나서 직업세계가 막 바뀌고 할 건데 그 시대에 살아갈 힘을 키워주려면 내가 무슨 책을 읽어줘야 되지라고 고민하면서 책을 읽어주는 아빠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들을 하면서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가라는 부분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을 결합을 시키면서 이 아빠의 역할을 점점 거기에 맞춰가면 실제로 아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 30년 뒤에 우리 아빠는 어릴 때 나한테 이런 걸 해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계획들을 하면서 뭔가를 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뭘 해봐야 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봐야 되거든요. 아빠가 자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의 날 가지기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가족의 날 가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는 가족 모임들을 할 수 있고 아빠의 노릇을 당신이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의 날 가지자. 저희는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제 아내가 분당에서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족의 날을 가지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청소하냐면 아내 가게를 청소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아이들 꼬시는 멘트가 가족의 날. 이제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게 하고 청소가 끝나고 나면 이 녀석들이 좋아하는 이제 고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뚝딱 하는 거예요. 제 아내랑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짜내는 거죠. 근데 요즘은 못해요. 이제 큰 녀석이 이제 고3이 돼서 하니까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식사 준비하고 함께 먹게 정리해보자. 저런 걸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둘째 녀석이 이제 요리를 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자기가 스파게티를 만들어 놓고 자기 형도 먹이고 엄마 아빠도 먹이고 이런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죠. 자녀들과 문화유적지 여행하기. 저런 걸 할 때도 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여행지 짜는 거랑 아빠 여행지 짜는 게 좀 다른 거죠. 그 시민사회 교육이라는 것들을 누가 하는 게 좋으냐면요. 저는 아빠들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엄마들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아빠들이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영화 보고 토론하기. 제가 이제 저걸 하고 있는 건데, 애들이 좀 크니까 어릴 때는, 운동장에 가서 축구 같은 걸 했죠. 그럼 2대1로 게임을 해요. 너네들이 이기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고, 제가 이기면 안 사주고, 목숨을 걸고 해요. 저는 안 사주려고 애들은 먹으려고. 어릴 때 이제 하는데 조금 크니까 이제 게임이 제가 안 되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영화를 보는 거죠. 영화 보고 나서 질문을 해요. 어떤 대사가 마음에 들었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런 걸 막 물어보거든요. 처음에는 저희 둘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영화는 보고 즐기는 거예요. 왜 자꾸 물어봐요? 머리 아프게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 걸 해보는 거죠. 그리고 땀 흘릴 때까지 아이들은 놀기. 이거를 엄마들은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아빠, 좋은 아빠라고 이야기되고 요구되는 것들은 뭐냐면 조금 생각을 바꿔 얘기하면 엄마 같은 아빠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아빠의 모습이 마치 엄마 같은 아빠. 잘 보담아주고 칭찬해주고 감정적으로 인정해주고 뭐 이런 아빠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빠는 땀을 흘려주고 막 치열하게 얘기해주고 영화를 보더라도 엄마가 보는 영화 엄마하고는 뭐 쿵푸 팬들을 보러 간다 그러면 아빠는 암살 같은 영화를 보러 가는 거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 이 남자들을 잘 못 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집에서 제대로 남자같이 역할하는 아빠의 모습들을 보고 자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혜롭게 부부들이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할 테니까 당신은 좀 이런 역할을 해라.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 같은 아빠를 요구받는 아빠들은 스트레스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어린 부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엄마들 좀 살짝 이렇게 화가 나고 열받아 하는 모습들 살짝씩 봐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 안 하고 그냥 양육하고 육아만 했는데 지금 우리 다 일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이해해요. 그죠? 다 이해하면 다 알고 있고 제 아내도 맞벌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분하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나도 열심히 일했고 부부가 다 열심히 일하고 와서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 육아를 하지만 맨날 똑같이 아빠도 설거지하고 아빠도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좀 다른 모습들로 아이들과 부딪히는 게 필요하고 그게 누구한테 좋으냐면 아이들 건강에 키우기 좋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신나는 아빠의 모습은 저는 이런 것입니다. 아빠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 할 때 신나는 아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 같은 아빠가 조금 다른 아빠의 모습들을 가지면서 자기들이 계획하고 고민하면 신나는 아빠의 노릇을 할 수 있고 그 신나는 아빠하고 부딪히고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 아이들과 토론하고 막 토론할 때는 정말 아빠가 잘못돼서 무슨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들 속에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키워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신나는 아빠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아빠가 아니고 신나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던져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하는 아빠인데 소통과 관련된 거죠. 제가 고향이 어딜까요? 고향이 어딘 것 같으세요? 그게 표가 나세요? 이게 이제 지금은 사실 그 경상도에서 산 시간보다 서울에서 산 시간이 훨씬 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경상도 남자라고 하면 밥 묻나, 아는 자자 뭐 이제 이런 얘기만 하는 걸로 되게 이제 막 각인돼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근데 정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아빠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통과 관련돼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화법과 관련된 거 뭐 있는데 사실 아빠들 모아서 그런 교육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또 그런 것들 제대로 머리에 놓고 있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듣기와 질문과 표현. 세 가지 아주 간단하게 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듣기. 사실은 잘 들어야 우리가 말의 표현, 나 아빠 싫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싫은 건지 애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좀 눈으로 듣자. 여러분 남자들이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아이들과 눈을 딱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많은 아빠들이 알았어 됐어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는 아빠가 너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 아빠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빠 너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데 아무리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대화를 하면요.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내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또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 주냐 하면 쟤는 내 얘기 잘 안 들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아이로 커가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 저같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할 때도 눈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을 딱 받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을 안 하네? 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분이 확 나쁘죠.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문제는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아이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빠가 눈을 보면 집중을 안 하면 그런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가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또 하나,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 실제로 아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죠. 사실 안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여자가 남자한테 내 얘기 좀 들으라니까? 그때 하는 게 뭐냐면 눈을 바라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습관. 아빠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저게 안 되면 아이들과 소통이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귀로 듣는 건데 귀로 다 듣죠. 귀로 다 듣는데 귀를 정말 기울여서 끝까지 좀 듣자라는 거죠. 듣는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듣는다의 반대말은 말한다? 듣는다의 반대말은 내가 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지 않고요. 내가 할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얘기가 끝나면 내가 뭐 얘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듣는다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아빠들은요. 정말 아이들과 대화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애가 막 얘기하잖아요. 다 알아. 네가 무슨 얘기 다 하는지 다 알고 끝까지 듣잖아요. 중간에 끊고 그냥 아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아이는 우리 아빠는 내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이들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아빠들이 우리 애는 내 얘기 안 들어요. 자기는 애 얘기 안 들으면서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끝까지 안 듣는 아빠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남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니까? 잘 안 들어요. 우리나라가 왜 소통이 안 되고 토론 문화가 잘 안 되냐면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으면서 내가 할 얘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를 딱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내가 할 얘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딴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정확하게 들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듣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사실은 어려워요. 저게 쉬우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아빠들은 사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눈을 딱 보고 끝까지 들어주면 돼요. 끝까지 들어주면 아이들이 사실 막 얘기하다가 지 문제를 지가 해결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꾸 중간에 끊으니까 아빠 그게 아니고 내가 또 얘기해야 된다니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그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런 소통이 좀 필요해요. 말로 듣는 거. 아빠 나 오늘 진짜 짜증나 라고 하면 아빠들이 뭐라 그러죠? 왜? 왜 이러면 이제 막 누구랑 싸워서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아빠들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 짜증났구나. 나 지금 짜증나서 지금. 짜증났구나. 진짜 얼굴 보니까 짜증 많이 나는 것 같아. 누가 어떻게 내 책 뺏어갔어. 성진이가 네 책 뺏어갔구나. 그래서 짜증났구나. 그래서 야 진짜 화났겠네. 그러면 지가 대충 몇 마디 더 하다가 아빠가 내 감정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지가 알아서 정리하고 가서 놀아요. 근데 왜? 누가 그랬는데? 야 그런데 네가 짜증내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느낌들을 애들이 확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 영어로 미러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따라하기. 짜증났구나, 화났구나, 얼굴 보니까 왜 지금 울고 있네, 누구랑 싸웠구나, 선생님들을 화나게 했구나. 그냥 애가 하는 얘기를 좀 따라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 세 가지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첫째는 뭐냐면 눈으로 좀 들으라.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귀로 끝까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말로 그냥 듣는 거다. 말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듣는 거다. 그래서 듣기에 저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질문 제가 아주 쉬워요. 자, 두 번째는 질문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질문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빠들이 질문하기 되게 어려워해요. 그냥 답을 자꾸 주려고 그러고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기껏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죠? 맛있지? 그럼 애가 뭐라 그러죠? 재밌었어? 많이 배웠니? 똑바로 해. 알았어. 왜 그랬어? 몰라. 또 그렇게 할게. 안 할게.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니까. 이 끝이에요, 그죠? 저렇게 질문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좀 바꿔봐야 돼요. 맛있지는 어떤 맛이야? 어떤 맛이야? 이러면 애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좀 배운 분들은 다 알죠.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이렇게 하는데 질문을 조금 애가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어떤 맛이야? 이러면, 고기를 숯불에 아주 잘 구워서 거기에다가 초콜릿 같은 걸 이렇게 바른 것 같은 그런 맛인데, 이상한 얘기들을 애들이 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그러면, 야, 그게 무슨 맛이야? 아빠한테 좀 더 다시 설명해봐. 이러면 뭔가 자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신나죠. 애들은 막 얘기해요. 가족 내 소통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쭉 식당에 가서 보시면서, 저럴 때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 얘기하면서 부부간에 대화를 해보면 또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좀 하자. 일단 말 안 하는 게 제일 안 좋고요. 그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말하지 않는 게 좀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네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도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야, 아빠 생각할 때 네 보니까 되게 답답해. 야, 시험 치기 하루 전날은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빠가 되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도저히 이야기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아빠는 근데 너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2시간 공부하고 지금 10분 됐어, 10분. 한 10분 더 하다가 다시 공부할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 야, 내가 답답하고 내가 기분이 아프고, 네가 그렇게 해서 아빠 좀 뒷골 좀 땡기는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아이가 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자꾸 나이가 들수록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빠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꾸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기분이 좋다, 나쁘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는 부분들도 내가 화가 난다는 표현을 하면 괜찮아요. 내 인생을 그렇게 살래?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소통과 관련된 거는 이거 같아요. 첫 번째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세 번째는 나의 입장에서 내 감정을 아빠한테 좀 표현하는 게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조금씩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하는 아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키우는 아빠 이야기인데, 이런 거 만든다고 엄청 노력을 했죠. 뭔가 세상을 향한 키가 됐으면 좋겠다. 엄마들도 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연구 결과들은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 창은 주로 아빠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게 하고 세상의 문을 여는 그런 좋은 키 역할은 아빠가 해주는 건데, 그게 칭찬과 질문과 공동체라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칭찬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양파가 있는데 한 양파에는 나쁜 말 이렇게 붙여놓고 한 양파에는 좋은 말 이렇게 붙여놓고 실제로 나쁜 말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우 이쁘다, 잘 자라라, 사랑해, 이렇게. 여기는 나쁜 놈, 못생겼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키웠어요. 근데 한 2주가 지나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건 저희 집 베란다예요.
해보면서 키운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해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말이라는 게 힘이 있지 않냐? 이런 같이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칭찬, 말이라는 게 힘이 있다는 그전에도 듣고 읽고 했어요. 근데 그것과 실제로 해보니까 좀 다르다 그래요. 아이들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칭찬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잘한 점을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칭찬. 예를 들어서 애한테 이쁘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으면, 야, 너 오늘 이렇게 갑자기 머리 핀이 진짜 이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옷을 정말 색깔을 잘 골랐네.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칭찬하려면 뭘 해야 되죠?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안 하고 칭찬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잘해, 짱이야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칭찬할수록 자꾸 의미 있는 칭찬이 되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자존감이나 유능감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훨씬 더 잘 자기 역량들을 키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칭찬하자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 두 번째, 칭찬할 때 즉시 칭찬하자. 오늘 내가 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근데 2, 3일 뒤에 칭찬하면 그렇지 않나요? 이게 감흥도 없고요. 그냥 또 이렇게 돼요. 뭔가 저 칭찬하는 게 의도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칭찬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칭찬하면 좋다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거는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고, 나쁜 말은 1대1로 있을 때 하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고. 결과를 자꾸 칭찬하다 보면 아이들이 내가 저걸 했을 때 그 결과를 못 얻을 것 같다는 판단이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전하는 거를 포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꾸 보상에 익숙해지잖아요. 보상에 익숙해지는 그 보상 중에 하나가 칭찬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자기보다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도전을 안 하려고 한대. 왜? 그 성과를 못 받을 것들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꾸 칭찬할 때 보면 이렇게 칭찬할 필요가 있죠. 야, 니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멋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칭찬해 주는 게 좋죠. 그 과정을 자꾸 칭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데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물론 잘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칭찬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걸 잘하는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을 때 그것도 칭찬받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를 칭찬을 안 해. 되게 이제 황당한데 결과 칭찬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것에 대해 충분히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거기에 100점 받으면 뭐 준다, 선물 준다 막 이렇게만 하면 아이들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사실 왜곡되게 되는 거죠. 과정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죠. 마지막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된 마음으로 칭찬하라. 아이들한테 칭찬할 때 거짓된 칭찬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속으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칭찬해야 된대.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 애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느낌으로 알아요. 그게 뭐 영혼이 교감이 됐든지 뭐 감정이 교감이 됐든지 뇌에 있는 거울 유런이 뭐 발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여튼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가 아빠가 거짓으로 칭찬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칭찬하는지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칭찬하는 거는 아이들을 정말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칭찬하면 아이들이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해서 적극적으로 되고 좋은 아이로 커갈 가능성들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질문인데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질문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빠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아이들과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저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20년, 30년 뒤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미래,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과는 정말 다른 미래를 살아가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냐면요. 이 프로세스에 탁탁탁탁 맞춰서 키우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대학을 어디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쫙 이렇게 학원부터 시작 이렇게 키우고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지혜를 얻고 이런 과정이 요즘 아이들의 상황에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세스가 맞으면 돼요. 맞으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질문해 줘야 돼요. 그 질문을 해줘야 될 게 하버루타라는 걸 우리가 좀 알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이제 교육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유태인 교육 중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도서관인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그죠? 누가 뭐 소리 내고 이러면 에이 이러면서 막 보잖아요, 그죠? 눈살 찌푸려 막 이러는데 그 도서관은요, 유태인들의 도서관은 가보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1대1로 막 싸우듯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러니까 지금 공부 중이라고. 공부가 아니고 싸우는 거, 논쟁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공부 방법이다. 뭔가 하나의 주제를 주고 1대1로 막 토론을 해요. 이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많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들 속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해요. 자기가 말을 하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그냥 이제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듣는 것, 그 다음에 글로 쓰는 것도 좋지만 말을 해보면 자기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뭐 노벨상 수상자 유태인들 비율이 높고 전 세계 부자 중에서 유태인들 비율이 높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뭐 교육 방식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저 하버루타라는 교육 방식이라는 거죠. 그걸 집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제가 세상을 바꾸는 아빠들의 사소한 반란, 3의 법칙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 사람이 모이면 세상이 좀 변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면 동영상 이런 게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가르치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두 사람까지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세 사람이 하늘을 딱 가르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막 모이기 시작이죠. 세 사람이 모이면 사람들이 집중하고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유치원에 있으면 유치원 아빠, 초등학교 있으면 초등학과, 중고등학교 아빠들끼리 모이는 걸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보고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캠핑도 혼자 가지 말고 모여서 가고 이런 것들 자꾸 해보면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걸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좋은 아빠가 되시는데 또 좋은 아빠가 되는 걸 도와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계십니다.